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자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이냐 아니냐 변곡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정은 일단 일반적인 조정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조정 범위를 넘어서 완전히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꺾인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그래서 월가가 영업이 하향 수정을 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까지 이러한 영향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사실상 미국은 이제 정말로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게 아마 4월 달에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간다. 그러면 뭐 사실상 미국은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확정이에요. 이제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1분기 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흐름이 나오면은 사실상 거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로 인식이 되겠죠,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에 달려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정책이 아니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도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현물 채권 금리 움직이는 거 보면 딱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임기 초반에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이 되게 무서운 내용인 거 다들 아시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성장에 대한 이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한 디스인플레이션만 가지고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성장을 반드시 둔화시켜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기 침체 우려 정도에서 끝나서 결국 경기 둔화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경기 둔화를 유도하다가 컨트롤이 안 돼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미국 정부는 경기 둔화를 지금 용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부러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서야 뭐 관세 정책이든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시켜 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과연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일단 미국 정부가 장기물로 다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좀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4%대는 아닐 거예요. 4%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이 4% 위에서는 아직 장기물로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금리가 높으니까 단기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고리를 깨트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좀 편안하게 낮은 금리로 다 이제 바꿔 타고 싶은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경기 침체 이런 거 다 빼놓고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마도 여기를 이탈시키고 싶은 게 아닌가. 3.6 밑에 최소한 3.5, 뭐 한 3% 초반대 이 정도는 내린 뒤에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대량으로 좀 발행을 해서 리파이낸싱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야 이제 재정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이자 부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뭐 여기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이게 온전하게 내려올 수는 없어요. 단순히 디스인플레이션만으로는 이렇게 내려오지는 못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경기 충격이 같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가능해지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이 조정이 일반적인 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2분기 안에라도 이게 마무리가 돼서 하반기 시장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경기 사이클을 돌리면서 완전하게 이제 경기 회복세로 넘기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2분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2분기에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 물론 주가는 다시 버틸 수는 있을 거고 경기도 버틸 수 있긴 하겠지만 오래 가진 못하겠죠. 왜냐하면 또 다시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되는 시기가 빨리 올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 번은 희생을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제 완전히 떨어뜨려 놓을 거 아니에요. 하드랜딩으로 가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여기도 다 깨겠죠. 여기도 다 깨고 아마 뭐 3%를 위협할 겁니다. 아마 하드랜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피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정 부양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 지출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균형 재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적자 지출을 크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잘 컨트롤을 하느냐, 그 문제이고,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뭐 요 정도 영역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경기에 대한 이슈는 한 번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정말로 공포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DP Now를 보면은 일단 1분기 중에서 금 매입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왜곡된 그 지표를 덜어내고 순수하게 골드 수입을 제외한 지표를 보면은 이게 이 점선이거든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중간 정도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럼 지금 마이너스 1도 깼다는 소리예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2분기에서도 연속으로 마이너스로 계속 찍힌다. 그러면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식하면서 충격이 더해질 수도 있겠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아마 2분기에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려야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상황을 만약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도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중간선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내년 시장은 굉장히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들을 최대한 이번 상반기 안으로 다 정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 하반기 때 다시 바닥 다지고 경기 회복시키고 26년 호황을 만들면서 중간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가려면 어쨌든 이 매크로 이슈는 2분기 안으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지긋지긋하잖아요, 솔직히. 인플레이션 가지고 지금 계속 끌고 있고, 그리고 옐런이랑 바이든 때문에 어거지로 재정 부양을 하면서 사이클도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웬만하면 길게 가지 않고 2분기 안으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GDP 나오도 보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 걱정도 같이 껴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4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ISM 제조업지표까지 발표됐어요. 내일이죠. 내일 아마 비제조업 ISM 지표가 나올 텐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일단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도 꺾였고요. 그리고 PMI 지수는 당연히 좋진 못하겠죠. 이건 이제 심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생각보다 크게 많이 꺾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훅 떨어지는 경우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시장도 충격을 받겠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내려왔잖아요. PMI가 저번에 50.3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막 40대 초반 아니면 40을 깨는 수치가 나오면은 그때는 시장도 화들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만 안 되면 좋긴 한데, 이거는 뭐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영역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팩트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신규 주문도 같이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 지표가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죠. 일단 이렇게 나온 상태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로 가긴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되는 ISM BJ 조업 지수, 요게 아마 좀 많이 영향을 주긴 할 텐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비농업 고용 지표, 요것도 굉장히 좀 주목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번엔 특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5월달, 6월달 연속으로 안 좋은 분위기로 가게 되면 그건 사실상 이제 경기 충격이 온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부터 요약을 해볼게요. 4월 4일날 탄핵 선고일로 일단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장에 대한 매크로적 환경,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 같아서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관점으로 일단 끝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1분기 때 잘 버텼잖아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되는 이 재료가 소멸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남은 거죠. 이게 근본적인 이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하방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가속된다. 국채금리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 충격을 예상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1, 4.0 이제 여기까지 열어놔야겠죠. 근데 이거를 깨게 되면 이거는 이제 리세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안 좋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4월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디커플링이다 해서 상관 안 하고 우리나라 시장 좋네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 이후부터는 커플링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분기는 좀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차트를 잠깐 볼게요. 저번에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여기를 살짝 못 찍었어요. 여기를 살짝 못 찍었는데, 여기를 찍던 안 찍던 어쨌든 눌림은 확실히 했었죠.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쭉 빠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P 500 선물은 넥라인을 찍었어요. S&P 500 선물은 넥라인을 찍고 밀리고,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는 쌍바닥 영역에 있기는 한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월 초가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이거에 대한 하락,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 저점을 깨버리면 이건 2분기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야만 아이러니하게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페드도 움직일 거예요. 페드도 금리 인하를 5월달부터 바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제 투매가 나오잖아요. 투매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트럼프 정부가 아마 신경 쓸 겁니다. 주식시장을. 한번 심리가 무너지면 주식시장에서 의외로 좀 투매가 좀 심하게 나올 수 있고, 이제 기계적인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게 가속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경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주식시장은 좀 심각하게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이제 저번 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코스피 선물 지수 기준으로 5위평 헤딩하면은 일단 다 나오셔라. 오늘 5위평 헤딩했어요. 5위평 헤딩을 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예 모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5위평 헤딩하고 눌렸다가 다시 해서 5위평을 돌파해서 22평까지 돌파해서 이렇게 좀 큰 반등을 만들면 괜찮은데, 그걸 지금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 영역대를 넘지 못하고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만 끝나고 우리도 이 저점을 아예 깨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 증시도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심리 다 부러질 거고,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작년 저점을 또 위협하러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술적 반등, 이 이후에 이제 흐름,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변곡 구간입니다. 단순히 그냥 조정이었느냐, 아니면 이제 하락장 초입이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4월 한 달로는 안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2분기 정도는 쭉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끝을 봐야 되잖아요. 끝을 본다는 얘기는 금리 바닥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연준도 아무리 못해도 한 3.5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야 되는데, 경기 충격이 오게 되면. 근데 지금 3.5까지 내리려면 거의 1% 정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 충격 이슈가 이제 중간에 2분기 중에 오게 되면은 50bp 인하도 갑자기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50bp 인하를 갑자기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은 그걸 안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봐야 됩니다. 이게 단기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깨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건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